내일은 2024년 4월 27일 날 이 체육 지도자, 스포츠 지도자 필기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전날에 어떻게 준비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당일날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준비 자세로 시험에 임해야 되는지를 순전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전날이 되면은 뭐 새로운 공부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정리돼서 내 스스로 소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고 정리를 한다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많이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지를 출력을 해서 채점을 하고, 오답을 정리하고, 또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고, 채점하고, 오답을 정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최근 3개년 또는 길게는 5개년 정도까지 반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출 문제 중에서 맞은 문항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은 문항들은 그냥 쑥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틀린 문항이 있을 겁니다. 3개년이라고 하면은 60문항, 5개년이라고 하면 100문항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틀린 문항을 살펴보면은 뭐 한 10개에서 한 15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많다고 하면 한 30개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항들을 내가 무엇을 몰라서 어떤 것 때문에 틀렸는지를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들이 미리 학습이 되어 있었어야 됐는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 개념이 떠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그 내가 공부를 했던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이렇게 그 의미 있는 학습이 마지막 날에도 크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수벨이라는 교육학자가 얘기했던 유의미 수용 학습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틀린 것들이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그게 스키마로 연결이 돼서 유의미 수용 학습이 저는 이제 일어나는 편인데, 아마 뭐 많은 분들도 저랑 이제 동일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뭐 어저께까지야 기출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었겠지만, 바로 전날인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이런 그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답 틀렸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출문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원래 공부했던 자료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그 자료가 있겠죠. 뭐 수험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가 학습을 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쭉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뭐 내용을 내가 디테일하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냥 서점에서 책 고르듯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냥 넘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 중요도 표시라든지 별표가 몇 개 붙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표기가 되게 시꺼멓게 돼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남이 해놓은 것을 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별표를 치고 밑줄을 치고 그 옆에다 필기해놨던 그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서 시험까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가 보는 순간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쭉 다시 한번 회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 에빙하우스가 얘기했던 망각곡선에 따르면은, 공부를 하게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파지가 길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망각이 일어나는데, 이 망각이 이제 길이가 좀 그러니까 파지의 길이가 길어지고 망각 곡선이 좀 완만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반복 학습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은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쭉 넘기면서 별표가 많이 되어 있거나 필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해당 부분만 다시 읽어보고 또 넘어가고 또 읽어보고 넘어가고 해서 쭉 이렇게 신문 보듯이 넘어가는 것, 이렇게 훑어보면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그 뭐 이걸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저는 한 5단계 정도의 중요도를 좀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표 5개부터만 별표 1개 정도까지 5단계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별표 5개는 매우 중요해서 거의 매년 또는 어쩌다 한 3년 나오고 1년 안 나오고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한 5개 정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그런 빈도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별표 5개, 4개, 3개, 2개, 하나, 또 때로는 전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0개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이제 한 별표 5개나 4개 정도 되는 매우 중요한 것들만 보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은 한 3개 정도까지만 보고요. 2개, 1개짜리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습의 양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양을 좁히는 그런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학습의 양을 넓히면 넓힐수록 시험에 멀어지는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학습의 양을 내 스스로 내 학습에 누적된 데이터에 따라서 점점 좁혀가서 이건 나올 것 같고 이건 안 나올 것 같고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좁혀가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전날에는 그런 공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일날입니다. 당일날에는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시험장이 집에서 가까우면은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험장이 다른 시도다 그러면은 전날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그 가까운 곳에서 숙소를 잡고 주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자칫 잘 뭐 못 일어난다든지 이런 차가 생각보다 내일 또 토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많이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이동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출발을 해가지고 늦어도 9시까지는 도착을 해서 시험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헐레벌떡 우리가 9시 30분까지 입실이고 10시부터 시험 시작인데 9시 30분이 살짝 넘어도 사실 입실을 시켜주긴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문제를 급하게 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 치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를 별로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요. 늦어도 9시까지는 도착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아침에 뭐 나는 좀 카페인이 필요해, 그럼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는 이제 음료수를 좀 마시면서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갖고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답 정리된 내용들 다시 한번 훑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 별표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공부를 쭉 하시는, 그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계시는 걸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인과 같이 가서 친한 사람과 같이 가서 계속적으로 가는 동안에도 떠들고 시험 보기 전에도 떠들고 시험 끝나서도 떠들고 뭐 시험 끝나고 나서 떠들어도 되겠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약간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는 그날 아침부터, 저는 이제 전날부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가급적 줄이시고 계속적으로 내가 그 내 내면에 내 머릿속에 자꾸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뭔가를 꺼내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가깝게 하려면요. 시험 끝나고 나서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미리 준비해서 차분하게 공부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가급적 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시험 일시가 토요일 날 아침 9시 30분까지 입실 완료인데요. 이 시간에 무조건 엄수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늦는다고 해서 한 10분, 5분, 10분 늦는다고 해서 안 들여보내줄 수도 있겠고요. 뭐 들여보내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안 되니까 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이동을 해서 요날은 좀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시부터 일괄적으로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험에 충실하게 임하시고 길게는 100분이죠. 예, 10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물도 드시면서 이렇게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물을 잘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서 필요한 필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필기구들이 뭐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좀 샤프를 좀 선호한다. 그럼 샤프라든지 뭐 화이트라든지 컴퓨터용 사인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2개, 3개 이상씩은 좀 충분히 넉넉하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시험 당일날 갔는데 컴퓨터용 사인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좀 낭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개를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준비물은 좀 미리 전날에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충분히 잘 한번 점검을 더 해가지고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가 아마 수험고사장 앞에 이렇게 또는 뒤에 이렇게 잘 부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앞에다 갖다 놓거든요. 근데 고개를 들어가지고 계속 시계를 바라보는 것도 조금 불편합니다. 앞에 감독관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계속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 낭비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시계를 가급적이면 손목시계, 디지털 시계는 안 되고요. 아날로그 손목시계나 이런 그 알람 시계 있죠? 그 탁상 형태로 되어 있는 소리가 울리지 않게끔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료수 이런 것들 잘 챙겨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평상시에 마시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게 뭐 에너지 음료가 될 수도 있고요. 커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시고 또는 그 시험을 보는 중간중간에도 뭐 음료 섭취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시험만 되면은 굉장히 좀 떨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떨릴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제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책상의 흔들림이라든지 책상의 높낮이, 의자의 높낮이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일찍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책상으로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불안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청심환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좀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청심환 같은 것도 중요한 시험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험일지 중요하지 않은 시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일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 지수가 좀 높다 그러면 청심환도 하나 정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시험 볼 건 아니니까 뭐 내가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풀었던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적으로 보았던 수험서 또는 자료들을 많이는 말고요. 내가 딱 보기 심플하게 가지고 가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 5개, 별표 4개 정도의 수준의 그 내용들만 쭉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기출문제 풀었던 것들 중에서 내가 틀렸던 오답이 되었던 내용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과목별로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5과목이 있을 텐데 그 과목별로 20개 문항씩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쭉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 어려워 보여요. 괜히 어려워 보여요. 뭐 한두 문제는 좀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나머지 한 15개, 16개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훑어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구나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그냥 훑어보기만 하고요. 1번부터 이제 정독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가면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이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적 여유가 물론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만약에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다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못 푼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시험이 그렇습니다. 각 문항의 비율이 매우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비율로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20문항이니까 한 5개씩 5, 4,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5개, 2번이 5개, 3번이 5개, 4번이 5개 뭐 이렇게 딱 맞추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는 6개, 하나는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내가 손도 못 대겠다는 문제들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런 비율까지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몇 번이 내가 몇 번 체크했지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내가 풀지 못한 것들도 정답을 체크하면 좋은데 요거는 모험입니다. 요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뭐 맹신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8문제 정도 맞추고 한 2문제를 모르겠다 되게 뭐 애매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좀 통할 수 있는데 내가 한 10문제 맞췄어요. 나머지 10문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위험한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험에 대비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용하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낭패를 본 적도 있고요.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반드시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자, 제가 항상 그 이론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상대평가로서 상위 몇 명만 이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점수, 평균 점수 이상만 나오게 되면은 합격을 하는 이런 절대평가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과목당 70점에서 80점만 맞아도 여유 있게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막 뭐 모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쉬운 문제는 일단 다 맞추고 그 중간급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실하게 학습을 해온 과정 속에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70점, 80점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0점 전략이 아니라 70점, 80점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 좀 쉼을 가지시고, 쉼을 가지시되, 구술실기와 관련된 자료들은 계속 모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쉬는 동안에. 그 쉬는 동안에 머리가 굉장히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도 복잡하고 아프고 그러셨을 텐데 머리는 이제 텅텅 비워도 됩니다. 비워주셔도 되고요. 내가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는 여러분들 이제 뭐 가채점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 만약에 합격권에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구술실기는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합격을 하고 나서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구술실기 그때 뒤늦게 준비를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뭐 가채점을 했는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불합격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구술실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구술실기를 한 번 더 미리 이제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머리를 한번 좀 쉬시면서 이 구술실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모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청한 종목, 보디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다양한 종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시험을 보았는지는 종목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잘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제 그 구술실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대부분의 종목들 저는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과목이 종목이 제일 먼저 배드민턴 땄고요. 그 다음에 농구 땄고 탁구 땄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보디빌딩을 땄는데 개인적으로 그 보디빌딩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보디빌딩을 준비하는데 실기는 되게 심플해요. 근데 이 구슬실기가 구술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되게 막 외우기도 되게 많이 외웠고 힘들게 한 한 달 동안 정말 이 되게 어려운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좀 특징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뭐 농구나 배드민턴이나 탁구 시험을 볼 때는,
구술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구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뭐 배드민턴은 벌써 한 20년 됐고요. 농구도 한 15년, 그리고 탁구도 한 5년 됐기 때문에 좀 달라졌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디빌딩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규칙이라든지 다양한 그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경험적으로 굉장히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건은 실기죠. 실기 능력이 탁월해야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기는 물론 제일 자신 있는 종목들로 실기를 준비를 하셨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5월 1일부터 그 시험이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제 시험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좀 이렇게 실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것과 관련된 뭐 이제 저는 레슨 받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뭐 5월 중순 뭐 5월 말이 돼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다, 뭐 실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많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술실기 늦지 않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국가시험에도 많이 준비를 해보고 그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제가 이제 4개나 가지고 네 종목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준비를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시험 당일입니다. 여러분들 떨지 않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